안녕하세요. 파고다어학원 신촌분원의 1차 토익팀의 RC 담당 강사 천성배 강사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11월 12일자 신토익 시험을 가지고요. 난이도가 어땠는지, 유형은 어떤 것이 나왔는지, 그리고 나왔던 문제 중에서 좋았던 문제들 가지고 다시 풀어보면서 11월 말과 이제 12월 말에 토익 시험이 딱 올해 2번 남았잖아요. 그 2번의 시험에 대한 대비도 함께하는 이런 총평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출제가 되었었던 난이도부터 보면서 얘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는요. 충격적이게도 이번 회차의 RC는 전부 다 쉬운 편이었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이래로 출제가 되었던 신토익 중에서 RC에서는 가장 쉬운 난이도가 이번 11월 중순 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트 5, 6를 풀다가 특히나 이거 왜 이렇게 쉽지? 내가 이렇게 많이 들었나?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것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번 회차가 워낙 5, 6가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품사 문제 있죠. 막 BPP 사이에 부사 들어가고 이런 식의 품사 문제도 많았고요. 어휘 문제도 굉장히 보편적인 어휘들, 뭐 accessible, 접근 가능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편적인 어휘들 위주로 정답이 나왔던 회차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별표 1개씩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좀 쉬웠어요. 주니어 토익 같은 느낌의 파트 5, 6였고 7은 이제 그나마 이제 신토익 되면서 좀 아무래도 어려워진 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과 지지난달 9월, 10월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8, 7이라는 게 RC에 있어서 난이도가 좀 상승된 파트이기 때문에 신토익 이래로 그래도 별 2개 정도 중하에서 중 정도를 제가 배점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토익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회차가 쉬웠기 때문에 11월 말과 12월 말에서는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RC가.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또 이거 배울 게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갖다가 변형한 좋은 문제 갖고 왔으니까 이따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형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5는 신토익 이래로 계속 이런 느낌이어 왔는데 문법이 어휘보다는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늘 파트 5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문법이 어휘보다는 살짝 더 많게 출제가 돼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품사는 배점이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동사, 접속사, 전치사 쪽이 조금 더 마이너하게 출제가 됐다 뿐이지 파트 5에서는 늘상 나오는 그대로의 패턴을 가지고 출제가 되었더라. 문법이 조금 더 많고 어휘가 조금 더 적고 그 정도. 자, 근데 6가 이번 회차는 지난번 시험과는 좀 다르게 어휘 부분이 문법보다도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 삽입 4문제를 제외한 12문항 중에서 문법 쪽 5문제, 어휘 쪽 7문제로 자, 이게 문법 문제는 근데 이 5문제 중에서 무려 4문제가요. 동사 쪽 문제로 출제가 돼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파6는 동사 문제를 좋아해요. 그 동사 문제는 대다수 시제 문제를 내는 게 파6 쪽으로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이번에 동사 4문제가 나왔다는 건 무슨 소리겠습니까? 파6가 총 4지문이죠? 그 4지문의 각각의 지문당 동사 문제 하나씩 꼴로 들어와서 지문당 한 문제, 총 4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파트 6에 아주 잘 출제가 된다고 제가 예언을 했던 이 적중 계산 강의에서부터 예언을 했던 그 시제 문제가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4개나 무려 출제가 되었어요. 문법 문제는 그 외에는 부사 하나 있었고요. 나머지는 죄다 어휘 쪽으로 가가지고 품사상의 배를 놓고 보면 좀 골고루 나온 느낌이지만 동사가 문법 쪽에 확 쏠렸고 나머지는 어휘 쪽에서 고루고루 출제가 됐더라. 요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법하고 어휘 중에서 어휘 쪽이 조금 더 비중이 세게 들어왔던 게 파6였어요. 자, 펄 7 한번 분석해 볼까요? 7은요.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는데 1중 지문은 단 하나도 겹치는 지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기 다른 지문이었어요. 광고 하나, 이메일 하나, 편지 하나, 기사글 하나, 웹페이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다 각기 다른 지문. 그리고 2중이나 3중이 이번 회차는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메일하고 letter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나름 있잖아 우리가 토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8, 7 지문들이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그나마 이메일하고 레터는 구토익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읽히기가 좀 잘 나름 읽히는 지문이거든요. 우리가 이메일 편지 쓰는데 어려운 용어 쓰지 않잖아요. 좀 쉽게 쓰는 그런 지문이죠. 그래서 난이도가 나름 복수 지문 쪽에서도 이메일 레터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읽기가 좀 편했습니다. 자, 이메일하고 레터 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지문 보시면 웹페이지하고 양식 지문 쪽으로 이중 지문 들어온 게 하나가 있는데 그래봤자 이메일 편지는 없지만 양식이라는 점도 사실은 피로도가 그렇게 센 지문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그림만 보면 되지 한 줄 한 줄 읽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수 지문도요. 읽히는 그 읽는 과정에 있어서 피로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던 토익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파트 7이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는 회차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조차도 파트 5, 6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좀 평이한 편이었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자, 우리가 출제가 되었던 11월 12일에 출제가 되었던 그 문제들을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요. 그 담아있던 포인트들을 난이도가 좀 평이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걸 풀어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것이 늘 RC에서 자주 반복되는 유형이다 보니까 이걸 토대로 이런 공부를 쌓아야겠구나. 이거를 제가 11월 말과 12월 말 토익에 대비해서 더 추가적인 포인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한 문제 가지고 문제풀이 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1번, 이 파트 5 10문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1번 문항은요. 이번 회차에 이 신토익에서 초반부에 출제가 됐던 유형의 변형인데 자, 이게 보기의 구성을 보면 굉장히 전치사스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 then 하나만 부사하고 얘네 셋은 뭔가 전치사스럽게 구성된 게 보이실 텐데 이 구조를 보시면 이런 게 좀 느껴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앞쪽에 있는 문장 자체가요. 주어 동사로 완벽한 문장이 지금 branch manager까지 해서 하나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또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고용되어졌다라고 또 하나의 완벽한 문장에 연결되고 있어요. 아니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을 중간에 이어주는 빈칸인데 당연히 품사적으로 접속사 들어갈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포인트가 뭐냐면 마치 보기의 구성만 놓고 보면 접속사 문제처럼 안 보인다는 거지. 하지만 접속사 자리를 출제함으로써 4개 중에 접속사를 골라라의 유형입니다. 이제 토익이 예전 시절과는 다르게 접속사만 보기 4개 때려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접속사 하나를 주고 오히려 접속사 아닌 거 3개를 준다거나 접속사 딱 2개만 주고 2개 사이에 해석을 문다.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여기서 접속사가 뭐밖에 없습니까? until 말고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을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거지만 빨리 풀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하는데 무슨 시간이 걸리겠어? 접속사 자리네? 접속사 하나밖에 없네? C 적고 다음 문제 딱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파본 검사하고 막 LC Part 1 디렉션 나올 때 RC 좀 푼다 그러잖아요.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그 이제 산만한 와중에서도 딱 풀리고 다음 문제 넘어갔어야 되는 굉장히 빠른 흐름의 문제가 요 1번 문제입니다. 알겠죠? 접속사 자리인데 접속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 제가 요거에 대해서 추가 포인트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until이라는 것이 한눈에 접속사로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얘는요. 전치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의 경우처럼 접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놓고 보면 한눈에 보통 접속사다라고는 잘 안 보여요. 두 가지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역할 자체가 전치사적으로 더 토익이 좋아하다 보니까 전치사를 먼저 인식이 되거든요. 거기다 뭐야? 바로 위에 전치사 있죠. 그 바로 밑에 또 전치사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전치사로만 보여지게끔 좀 유도가 된 거예요. 물론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좀 쉽게 푸신 분도 있었겠지만 자, 그 와중에 A는 뭡니까? the는 기껏 해봤자 부사기 때문에 여기선 접속사는 얘밖에 없었다는 문제가 끝났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유형을 갖다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게 6단어가 지금 나열이 될 건데요. 자, 보시죠. 추가 포인트입니다. 이 6단어들은요. 토익이 매우 사랑하는 접속사와 전치사 역할 둘 다를 할 수 있는 6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문제의 정답으로 나왔던 until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전접이 다 돼요. 전접이 다 되고 그것은 before부터 해서 after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until 그 다음에 considering. 자, considering은요. 뭐뭐를 고려해 볼 때라는 의미의 전치사이자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얘네 넷은 전접이 다 되는데 의미 차이가 전치사일 때하고 접속사일 때하고 딱히 벌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해석 하나 알아두시고 전접이 다 된다.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근데 밑에 2개는 제가 따로 뺀 게 이 since도 접속사와 전치사 역할을 다 해주나 해석이 바뀐다는 부분. 얘가 전치사 역할을 할 때 해석은 뭐뭐 이래로로 잡지만 접속사 해석을 잡을 때는요. 뭐뭐 이래로라는 해석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해석이 하나가 더 생겨납니다. 이게 오해를 많이 사더라고요. 제가 항상 수험자들을 보면 since를 갖다가 전치사 자리에 넣으면서 해석은 막상 때문에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절대 안 됩니다. since는 전치사일 때의 뜻은 이래로밖에 없고요. 접속사일 때가 때문에라는 해석도 가지면서 이래로 해석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적인 차이가 전접의 역할을 할 때 벌어지더라, 달라지더라 라는 부분 좀 보시고 자, as는 전치사일 때 의미는 굉장히 명확해요. 뭐뭐로서, 그죠? as a president, 그죠? as a teacher, 뭐 이런 거 아주 흔한데 접속사일 때가 얘는 좀 미운해요. 뜻이 너무 많아. 이게 뭐뭐 하는 동안을 쓸 때도 있고요. 뭐뭐대로라고 쓸 때도 있고요. 뭐뭐 때문에 because처럼 쓸 때도 있고요. 뭐뭐 다시피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As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As you know, he became the president.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거, 너도 알다시피. 아니면 뭐뭐
된 대로라는 표현으로서 as indicated, 뭐 명시된 대로라든지 때문에는 뭐 워낙 as가 많이 접속사로 쓰이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뜻이 좀 접속사로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 역할을 다하는 애들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4개는 각각의 전접으로 쓰일 때와 상관없이 해석이 똑같고 이 2개는 전치사 접속사 해석일 때 좀 다르다라는 부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이 정도 포인트만 추가로 전달해 드리고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초반부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의 변형인데요. 자, 보시면 A부터 D까지 품사 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자리 싸움을 먼저 여러분이 시키겠죠. 근데 이 자리가 굉장히 쉽게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아니 빈칸이 문 뒤에 딱 출제가 됐는데 바로 뒤에 동사가 들어오고 목적어까지 이어져 간 거를 보시면 당연히 이 빈칸은 문장의 주어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주어 자리니까 주어 자리는 영어의 8품사 중에서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요?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나름 그나마 조금 어렵게 만든 부분은요. 명사를 많이 줬어요. 보기 중에. 그죠? 그래서 어떤 해석적인 차이를 보는 부분도 적용을 좀 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명사가 보기에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출제자가 요구하는 지식이 보통 뭐라 그랬습니까? 가산, 불가산, 명사. 그걸 잘 잡으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출제가 됐죠. 자, 이 attend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 명사로 해석은 아시죠? 참가자입니다. 참가자. 자, 근데 얘는 이제 사람을 뜻하는 명사라는 점에서 어떤 중요점이 부각이 되어져야 되냐면 자, 사람을 뜻하는 명사가 단수로 쓰이면 가산 명사가 단수로 쓰였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사람 명사는 무조건 셀 수 있는 명사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A는 가산 단수 명사입니다. 자, 가산 단수는 반드시 그것이 단독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한정사라고 불리는 어나, 언, 더 따위의 한정사 아니면 우리가 관사 말고도 한정사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소유격 정도가 있죠. 이런 애들을 넣어서 써주는 게 가산 단수 명사다. 이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얘가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앞에 언이 없잖아요. 앞에 더가 없잖아요. 소유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참석자에서 참석자들로 가산 복수가 된 상황이니까 가산 복수라는 명사는 한정사의 역할이 필수까지는 아니죠. 앞에서 그냥 있을래면 있어도 되고 없을래면 없어도 되는 게 한정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산 복수는 앞에 더가 굳이 없어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더나 소유격이 없어도 들어올 수가 있죠. 물론 어나 언은 안 돼요. 가산 복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더 소유격 같은 경우는 있으면 있을 수도 있는데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 중에서는 정답이 D가 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하나의 함정을 덮한 것이 불가산 명사까지도 넣어줬다는 점이에요. 불가산 명사 역시 한정사가 없어도 쓰일 수는 있으나 자, 한정사 없이 더 없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뒤에 어떤 얘기를 담고 있어요? 무료 셔틀 서비스를 갖다가 받게 될 것이다. 공항으로부터. 그 다음에 식사권도 받게 될 거래요. 호텔에서의. 라고 해서 어떤 식사권과 셔틀 서비스를 받는다에 대한 이 주어는 참가자들이 맞죠. 참석이 이런 것들을 받는다에 대한 어떤 추상명사가 이런 것을 받는다가 아니라 사람인 참석자들이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식사권을 받는다가 맞기 때문에 해석상 2개 중에 정답이 D였던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런 포인트를 아시면 사실 이 일련의 과정이 머릿속에서 굉장히 빠른 거죠. 저처럼 정리하느라 길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따다닥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D가 한눈에 보여줬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participant냐, participants냐 이렇게도 나온 적도 있었고 이렇게 attend이냐, attendees냐 나오는 적도 있는데 늘 가산명사의 특징을 잘 살려서 문제를 뚫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 포인트는 뭘 제가 가지고 왔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말하는 게 가산명사입니다라는 거 사실 기억하기 쉽잖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보통 가산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은 것들 중에 가산명사인 것들을 갖다 쭉 캐치를 하시고 우리가 11월 말과 12월 말에 있을 토익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5가지 테마를 갖고 왔습니다. 먼저 규정류의 명사들 있죠. regulation, rule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조치를 뜻하는 precaution이라든지 지침, instruction이라든지 방책이나 조치를 뜻하는 measure이라든지 절차, procedure 이런 것들은 다 가산명사에 속하고요. 장소 테마 가진 것들이 또 있어요. place, location, area, district, region 이런 것들도 다 가산명사고요. 사람 뜻하는 거 가산. 돈 관련은 요 정도 보시면 되죠. 할인을 말하는 디스카운트하고 환불도 돈 관련이죠. refund하고 요금을 뜻하는 rate 그 다음에 비용 cost도 있고요. 여기는 없지만 가격을 뜻하는 prices도 당연히 아주 좋은 가산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증가나 감소류 있죠?
이런 것들 rise, increase, drop, decline, decrease 이런 애들도 전부 다 가산이에요. 그래서 가산명사 테마 5개 기억하십시오. 규정, 장소, 사람, 돈 관련, 환불, 할인, 요금, 비용, 돈, 가격, 그 다음에 증가, 감소료 이렇게 5가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는 건요. 얘네들은요. 방금 제가 문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산 단수로 쓰이게 되면 반드시 앞에다 뭐가 있어야 돼요? 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수로 쓰일 때나 그런 거 없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egion 앞에 없으면 못 쓰인다는 거죠. 네, 그런 데서 문제 풀 때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입니다. 요거 제가 되게 오랜만에 본 유형이거든요. 이번에 출제가 된 유형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 리서처인 요 사람이요.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날짜를. 자, 여기까지가 완벽한 문제가 하나가 끝났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일단 안 되는 것부터 좀 추려보면 이 release라는 단어는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보통 토익에서는 동사로 많이 출제가 돼요. 자, 2가지 역할을 일단 다 하긴 다 할 수 있어요. 자, will release라는 표현은 동사로서 미래 시제죠. 자, 그럼 얘네들 둘부터 일단 자르고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이미 본동사가 있는 상황에서 동사가 더 들어갈 것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이 역할은 빨리 배제를 하도록 하죠. 자, 그렇다고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A date release. 복합 명사스러운데 괜찮지 않나요? 라고 잠깐 생각이 들었다가도 더 명사가 뒤에 이어져 가는데 어떻게? 명사, 더 명사가 갑니까? 그래서 얘도 명사적으로는 올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제껴내시면 정답은 B 아니면 C예요. 자, 이 유형은 그럼 어떻게 치닫는 줄 아십니까?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이 끝나는 시점에 명사로 끝났죠.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느냐, ing가 오느냐에 대한 이 후치 수식일 때의 이 준동사는요. 이런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투부정사가 뒤에 명사 뒤에서 형용사적 용법에 수식을 할 때는요. 뭐뭐 할이라는 의미고요. 얘는 중요한 게 이 할이라는 의미에서 벌써 해석이 담겨져 있어요. 미래적인 부분을 잡아내야 된다는 게 투부정사가 뒤에 올 때 해석적 차이가 되겠고요. 얘는요. 하고 있는, 아이고 괄호를 써버렸는데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하고 있는이라고 해서 오히려 괄호를 여기다 맞추겠습니다. 현재 뭐뭐 하고 있는을 담고 있는 것이 ing의 후치 수식이에요. 그래서 뭐뭐 할 미래냐, 뭐뭐 하고 있는 현재냐. 자, 이걸 갖다가 제가 아예 유형적으로 적어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걸 좀 보시면서 얘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차이를 갖다 그래서 만들어 주는 것인데, 자, 방금 제가 적은 겁니다. 요거. 자, 보실게요. 1980년 이래로, 요 연도 이래로 머피 제조회사가 회사가 되어져 왔다. 목공 제품들을 뭡니까? 전문으로 하는, 그죠? 스페셜라이즈 하는, 전문으로 하는 이런 해석이죠. 아니, 이 년도 이래로 머피 제조회사가 목공 제품을 앞으로 전문으로 할 회사라는 거예요.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까? 이미 지금 뭐 한 30년 넘은 거죠. 한 35년 넘은 건데. 그런 회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 연도 이래로 그런 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지 앞으로 전문으로 할 회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정답이 B입니다. 느낌이 오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비서가 몇몇 소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오늘 끝날 때까지, 오늘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야 할, 미래에 보내야 할 소포들을 가지고 있다지 지금 보내고 있는 소포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래적인 성격을 지닌 투부정사가 ing를 제끼고 정답이 돼서 각각 ing가 정답된 거 하나, 투부정 정답된 거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해석적으로 앞으로 뭐뭐 할 명사냐, 뭐뭐 하고 있는 명사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뚫어주신다면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 date라는 게 이 연구의 결과를 갖다가 릴리즈 공개하고 있는 날짜가 아니라 이런 연구 결과를 공개해줄 날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적 성격을 지녔다라고 해서 투부정사인 B를 골라줘야 되는 거지 하고 있는으로 후치 수식 잡아주는 ing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유형이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투부정사 vs 현재 분사의 후치 수식 유형이었습니다. 네, 이거 잡아가시면 좋아요. 자, 다음 문제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죠. 4번 문제입니다. 이건 솔직히 쉬운 문제인데 유형적으로 오랜만에 또 등장하기도 했고 이것도 뭐 제가 늘 적중특강에서 많이 찝는 유형인데 자, 빈칸 뒤에 보시면 provide라고 해서 지금 구조가 동사 원형이 있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출제한 방식이 굉장히 뻔한 문제입니다. 전부 다 지금 to로 끝나는 거 보이세요? A, B, C 다 to로 끝나죠. 우리가 to로 끝나면 어떤 표현이 to 부정사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to 동사 원형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to가 일반적인 전치사구로 쓰이면 to 다음에는 명사가 오겠죠. 이 두 개의 구별을 묻는 문제.
단골 of the 단골 문제입니다. 토익에서. 근데 이거는 지금 뒤에 이 부분을 갖다가 미리 주고 그 앞을 빈칸으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동사 원형이 이끌어졌고 그 뒤에 목적어가 지금 뒤에 이어서 가고 있는데 이 네 개 중에서 to 동사 원형을 받아주는 것은 이 네 개 중에 뭐밖에 없습니까? 정답 딱 한눈에 보이시죠? 다른 것은 동사 원형을 받지 못하고요. in order to 부정사. 다른 동의어 표현으로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이거? so as to 부정사가 있습니다. 해석은 둘 다 똑같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동사 원형 있는 데서 정답은 C밖에 안 되죠. 얘네들은 뭘 받냐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 아니면 뭘 받겠습니까? 명사를 받는 건데 얘네들은 전부 다 명사를 받는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뭐 기다 아니다 따지기 전에 동사 원형 보고선 C 적고 다음 문제 탁 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풀 건 빨리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아낄 수 있어요. 우리가 8-7에서 시간 확보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거는 빨리 풀었어야 된다는 점이 아주 주목할 만한 풀이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명사 문제가 인칭대명사 쪽으로 출제가 됐다. 격이 있잖아요. 주격, 목적격, 제기대명사, 수익격이나 수요대명사 이런 격들이 갈라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 빈칸을 놓고 봤을 때 자, 이 부분 일단 먼저 좀 쉬운 부분부터 좀 처리해 볼게요. 자, 부회장인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사람이요. 가지고 있답니다. 광범위한 백그라운드를요. 마케팅에 있어서 이건 뭐 수식일 뿐이죠. 그 다음에 and가 들어가가지고 and so. 자, and so라는 것도 일종의 덩어리적인 표현이니까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and하고 so가 결합이 되면 그 자체가 그래서라는 의미의 하나의 접속사 표현으로 쓰여요. 그래서 and 따로 so 따로 보통 이렇게 분리하지 마시고 and so,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적으로 인식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and so 자체가 빈칸으로도 출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부각을 시켜드렸어요. 자, 그래서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마케팅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임명을 했다. 자, 동사가 들어왔죠. 아니 그러면 지금 등위 접속사 표현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주어는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대로 받아주면서 동사가 has appointed가 됐고요. 그럼 당연히 임명했다 뒤에는 이제 목적어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목적어 자리니까 우리가 주격은 당연히 되지 못하고 소유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소유대명사 역할도 있어가지고 그의라는 것도 되지만 그의 것이라는 것도 돼요. 소유대명사를 그의 것으로 쓰이게 되면 목적어 자리에 올 수는 있으나 그의 것을 임명했다가 되기에는 사람을 임명하는 거니까 얘는 해석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람, 남자 사람을 말하는 힘과 himself를 차이에 두고 문제를 뚫어줘야 되는 것인데요. 해석적으로 그냐 그 자신이냐 보기보다는 파트 5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Part 5라는 것이 아예 한 문장을 갖다가 완성을 시켜놓고 그 안에서 빈칸을 한 개 뚫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문장은 이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문장 구성과 완벽한 스토리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they라는 주어가 있을 때, 자, 그들이 hated, 싫어했어. them을 이렇게 얘기할 때의 문장과 그 다음에 그들이 싫어했다. They hated themselves로 들어왔을 때 이 해석적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어떤 A라는 한 복수의 그런 그룹이 B라는 복수의 그룹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they와 이 them은 같은 그룹일 수는 없어요. 겹치는 사람일 수는 없다는 얘기야. 자, 이런 게 뭡니까? 이 A라는 그룹을 싫어했다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목적격이 오느냐 제기대명사가 오느냐는 행위자와 일치를 하지 않느냐 행위자와 일치를 하느냐 이런 차이를 봐주면서 문제를 뚫어주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파트 5는 한 문장 전체가 완벽한 스토리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해서 어떤 남자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남자 사람 한 명 말고 다른 어떤 B라는 남자 사람이 여기서 힘이죠. B라는 남자 사람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인칭 대명사가 뭡니까? 대명사라는 것은요. 대신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신할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사람이 한 명 있고 뒤쪽에 가다가 뭐 케빈 파크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 말고 다른 남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글을 임명했다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맥락적으로 Part 5의 구성의 성분상 남자 사람이 없으면 지칭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못 들어왔고요. himself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수밖에 행위자가 같은 대상을 지칭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상식적인 해석을 따지려고 보면 아니 부회장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런 직책을 채우도록 임명했다. 좀 웃기잖아. 그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런 직책에 들어가도록 임명했다라는 게. 이 사람 뭐야? 자기 자신 임명이 이상한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이 파트 5의 성질의 문장 구성의 특징상 정답이 C가 될 수밖에 없게끔 어떤 문법적으로 요소를 묻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전달을 좀 해드렸고요. 요거는 제가 엑서사이즈 좀 더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이 5번 문제에 대한 추가 포인트인데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행위자랑 다르다면 일반 목적격, 행위자랑 같다면 제기대명사 그 부분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요. sometimes, 때때로 나는 내가 참 게으르다고 느낀다. 특별히 특히나 주말 동안에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나라는 이 문장의 행위자와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어요? 나는 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myself가 맞지 me라는 게 되면 갑자기 나랑 다른 또 me가 되는 거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디렉터가 요청을 했습니다. 미스 킴에게 보내라고 이 목적어에게 월간 보고서를 8시까지 이런 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잘 봐야 돼. 제가 여기서 있잖아. 행위자란 말을 썼다는 점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분명히 행위자라는 말을 썼거든. 여기서 to send, 보내다라는 것의 행위자는요. 이 뒤에 있는 him이나 himself 중에 들어갈 것의 이 행위자, 이 보내다의 행위자는요. 아시겠지만 누가 보내는 겁니까? 디렉터가 보내는 거야? 미스 킴이 보내는 거예요? 이 월간 보고서는 미스 킴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자랑 갖다가 만나 안 만날 따져주는 건 미스 킴이랑 따져줘야 되는 건데 여러분 미스입니다. 여자 사람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himself라는 것이 같은 대상이 될 리가 없겠죠. herself가 돼야지 그나마 제기대명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힘이 정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미스 킴에게 보내라고 요청을 했다. 그에게 월간 보고서를 8시까지. 여기서 그는 뭘 지칭하죠? 더 디렉터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기대명사인지 목적격인지 딸 때 중요한 부분은 행위자랑 같냐 다르냐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가 아닙니다. 행위자랑 같냐 다르냐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미스킴이면 걔랑 같이 놓고선 제기대명사는 아니냐 봤어야 되는 거죠. 디렉터인데 himself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Over the years, Miss Peterson이요. 자, 그녀 혹은 그녀 자신이 되겠네요. 인류 과학자로서 그녀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라고 해서 여기서 미스 피터슨 외에 다른 여자 사람이 등장할 만한 맥락이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제니퍼가 나와 뭐 누가 나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수밖에 없겠다가 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거 포인트 잘 잡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얘는 이제 늘 이것도 토익에서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유형인데 without the except 문제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해석 한번 볼게요. 자, 이 departmental spending이요. 이런 부서의 소비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자, 매니저들의 승인 blank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건 뭡니까? without은 뭐뭐 없이라고 번역을 하고 except는 같은 이제 품사는 똑같아요. 전치사죠. 뭐뭐를 제외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데 이게 뭔가 없는 느낌이니까 조금 이제 뉘앙스가 살짝 비슷한 느낌이 좀 겹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정확하게 구별하는 그 시야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근데 요걸 일단 정리하기 전에 다른 보기도 좀 보도록 할게요. beside는 뭐냐면 next to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옆에라는 장소 전치사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승인 옆에, 장소적으로 옆에는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좀 제껴 쓰면 되는 거고 자, 품사적으로 봤을 때요. 이 세 개는 전치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얘는요. 부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품사적으로 유일하게 부사는 맞지가 않으니까 얘는 품사적인 탈락. 얘 세 개는 전치사니까 해석적인 걸 따져줬어야 되는데 C는 안 됐고 A, B를 조금 더 요건 좀 솔직히 좀 구별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보고 나서 돌아가서 문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ithout은 그냥 없이라고 하지 말고 동반하지 않으면 없이라고 보시고 except는 어떤 전체가 있을 때 일부만 예외로 제외하고라는 느낌입니다. 자, 그걸 한번 보실게요. 너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영수증.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있을 때 영수증만 제외하고라는 느낌이 아니라 영수증에 동반 없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without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 좀 오나요? 이런 거. 두 번째, 너는요. 어떤 것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없을 것이다. 자, 3-digit verification code니까요. 세 단위짜리, 세 단어짜리 verification 확증 코드 그런 것을 동반하지 않고는 온라인상에 구매할 수 없다이지 이것만 딱 제외하고는 온라인상에 구매할 수 없다가 아니니까 without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대통령 후보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포괄적인 지식으로 모든 정책 분야에 있어서 환경적 이슈들을 동반하지 않고가 아니라 이 환경적 이슈들만 제외하고 전체 중에 딱 이것만 제외하고는 다 모든 정책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인 지식이 있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except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이제 without the except exercise를 한번 해보신 건데 자 앞으로 돌아와서 그럼 한번 연결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도요 매니저들의 승인을 수반하지 않고 요것을 동반하지 않고 그러니까 없이라는 요 동반하지 않음이라는 A가 맞지 이 매니저들의 승인만 전체가 있을 때 제외하고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연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이 대 제외하고 이렇게 국어적으로 봤을 때 헷갈리는 맥락이 이 문제는 별로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라 라는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7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얘는 굉장히 중요했던 단어가 품사로 4개 구성되어 있어서 뭔가 자리 싸움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complete라는 단어 있죠. 이게 이번 회차 토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레이아웃이 일단 주어입니다. 이 책에 대한 레이아웃이 was blank가 나왔는데 이게 be 다음에 보통 비교급의 형용사가 온다거나 아니면 PP가 온다거나 라는 구성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함정을 좀 판 거예요. 여러분이 뭘 알 수 있었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이형식 동사가 들어오고 나서 complete가요. 두 가지의 품사 역할을 해줍니다. 얘는 동사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형용사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가 동사도 돼 형용사도 돼 두 개가 다 된다는 거예요. 동사일 때 뜻은 완료시키다 작성하다고요. 형용사일 때 뜻은 완성된, 완전한, 이렇게 작성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layout이 이러하다의 이 형식 동사 뒤에 이게 동사로 쓰였을 가능성은 당연히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뭐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동사 또 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 형식 동사 뒤에 보어로서 형용사가 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자체가 이미 문장 구성 성분이 완벽한 거죠. layout이 완성되었다. 라고 번역이 되어지면 이 자체가 이미 완벽한 이 형식 구성이고 그럼 얘는 형용사로 쓰였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어때요? 이 editor in chief가 결정을 했을 때, 자, 몇몇 변경사항을 좀 행하기로 이 편집장이 결정을 했을 때, 레이아웃의, 이 책의 레이아웃은 완성이 되어져 있었다. 해석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체가 완벽한 문장이니까 형용사 앞이겠다. 그리고 이 빈칸 자체가 지금 빠져도 아무 상관없죠. 이 빈칸 빠진다고 해서 지금 문장이 전체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거나 구성이 안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사자리라는 거 빨리 눈치를 채시고 형용사 수식하는 지금은 부사자리라서 정답이 C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레이아웃이 거의 끝나 있었다. 완성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변경사항을 좀 행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죠?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변경사항을 결정한 조금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두 번 일해야 되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인데. 뭐 그런 해석을 갖췄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부사 자리가 요 다품사 어휘 때문에 좀 헷갈리게 좀 나왔던 문제고요. 얘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더라. 그런 점을 좀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8번 문제로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좀 덩어리적인 성격의 어휘 문제였는데 보시면 어떤 athletics니까 어떤 뭐 운동용품, 뭐 운동 이런 이제 쪽의 어떤 고유명사네요. 자, 그것이 will make a $3 million blank를 할 거랍니다. 장비에 있어서 to the World Sporting Association charity니까 어떤 자선단체겠네요. 그 자선단체 이름이 Sport for Kids라는 어떤 고유명사 자선단체 이름인 것이고 자 그러면 이 make라는 동사를 좀 눈여겨봤으면 굉장히 쉬웠던 게 make라는 동사 표현은요. 대표적으로 쓰이는 목적어가 몇 개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make an investment라든지 투자를 하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요. make a donation은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기부를 하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어떤 요구 조건을 갖다가 건다, 요구 조건을 갖다가 만들다라고 해서 make a requirement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맥락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을 갖다가 행했다, 그 좋은 것 같은데요 싶은 문제도 있을 거야. 이 문제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래도 make 다음에 requirement는 적으시면 안 돼요. make랑 같이 쓸 수 있는 게 오히려 이 중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두 개가 있었는데 미안해요. 두 개가 아니라 자 donation이랑 제가 이거를 이제 conversation으로 봤으면 두 개가 되는 건데 여러분이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이 conversation을 보였는데요. conversation이면
대화를 하다라는 뜻의 어떤 이제 말을 걸다 말을 붙이다라는 make conversation이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나온 건 아니니까 좀 배제를 하고 conservation이라는 것은 보존입니다. 보존. 그러니까 보존을 갖다 make 하다라거나 보존을 갖다 요구사항을 갖다 make 하다라거나 possession을 make 하다 개인용품 뭐 소지품이죠. 이런 것은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make만 봤을 때도 C가 좀 나왔어야 되는 문제고 조금 쉬웠던 부분은 금액적으로의 단서가 좀 있었기 때문에 3 million짜리 이것을 갖다가 make 할 것이다에 어울렸던 것도 어차피 기부금, donation이었고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 회차가 쉬운 느낌이었던 게 아니 이 단서 하나만 줘도 충분했던 마당에 숫자까지 금액을 붙여줘가지고 더 좀 연결이 좀 쉽게 만들어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습니다. 좀 더 변별력 있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더 득을 봤을 때는 너무 문제가 쉽다 보면은 하나 틀려도 배점이 확 깎여요. 그러니까 쉽다고 좋은 게 아니야. 쉬우면 배점이 하나 틀려도 확 깎이기 때문에 내가 평소 때보다 맞춘 게 많아도 오히려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 문제에서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자, 어쨌든 요건 좀 쉬웠고 자, 9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뭐 동사 문제는 늘 매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하나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이게 보면 negotiation, meeting이 하나의 주어로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수식이죠. 주어가 위치가 된 상황에서 now that부터는요. 새로운 접속사절이거든요. now that은 뭐뭐이니까라는 보통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를 쓰여가지고 모든 party들이 여기 동사까지 주어 동사로 이어진 거 보시면 역시나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 접속사절이 들어오기 전까지 본 주어가 있으면 본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동사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럼 동사 아닌 거 두 개를 제끼시고 자, 이 문제는 너무 깊게 볼 필요가 없었던 게 사실은 동사가 시제적인 차이가 보통 먼저 보입니다만 파트 6 때는 시제를 보시는 게 맞지만 파트 5는 시제보다는 태나 수를 많이 묻기 때문에 항상 동사 문제를 풀 때의 순서를 수태 시제로 잡아라 라는 얘기를 매달 강조를 해요. 자, 수일치 쪽으로는 안타깝게도 주어인 이 단수 주어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건 딱히 없었어요. 그럼 수는 버리세요. 볼 게 없다는 거니까. 자, 태는 어떻습니까? 얘가 BPP로 끝났으니까 수동태이고요. 얘는 이제 BPP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능동태인데 뒤쪽에 보시면 이 주절이 접속사가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목적 없이 그냥 딱 끝나버렸다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목적 없으면 수동태인 C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굳이 시제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보다는 태에서 끝나는 굉장히 전형적인 파트 5의 문제였습니다. 네, 그 정답이 C였고요. 해석도 해석대로 한번 검토상에 잡아보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빨리 푸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얘 이 자체가 빈칸으로 많이 나옵니다. 뭐뭐이니까 라는 뜻의 접속사라는 거. 그거 꼭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명사 어휘가 하나가 또 강조가 되는 게 요 party라는 명사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파티 있죠.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파티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요. 측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서가 both party에 의해서 동의되어졌다. 뭐겠습니까? 양측에 의해서 동의되어졌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정당을 말할 때도 party란 말을 쓰지만 토익에서 정치 상황은 잘 그렇게까지 들어오진 않으니까 보통 측이라고 좀 해석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측, 모든 측 이렇게 그래서 모든 측이 동의를 했으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었겠죠. 자, 파트 5의 마지막 문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인데요. 자, 얘는 이제 형용사 어휘 문제였고요. 오히려 가장 쉬울 수 있는 형용사가 오히려 정답인 바람에 좀 김이 샜죠. 오답 보기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리할 게 좀 많았던 그런 문제네요. 자,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은행이 make sure하게 해준답니다. 대절을요. 이 고객들의 재무 거래 정보가 항상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네요. 자, 일단은 어세서블은 접근 가능한이기 때문에 이 은행이 확실하게 해줍니다. 고객들의 재무 거래 정보는 항상 접근 가능하게끔 확실하게 해줍니다라는 거니까 아니 뭐 12시에 체크라건 새벽 1시에 체크라건 항상 접근 가능하게 해준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A는 정답으로 결국엔 들어갔고요. 이 capable이라는 것은 오답이었지만 워낙 또 정답 오답으로 골고루 보기에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정리를 한번 하시는데 얘는 일단요. 두 가지의 쓰임새가 토익에서 출제가 됩니다. capable이 뒤에 사람 명사를 받을 때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될 때 해석은 유능한이에요. 그래서 유능한 직원, 유능한 지원자, 유능한 scientist 이럴 때 우리가 capable이라는 형용사를 갖다가 써주고요.
그게 아니면 사람을 수식하면서 전치 수식 쓰이는 capable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형용사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be capable of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뭐가 가능한이라는 일종의 수거적인 표현으로 쓰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쓰이는 capable과 be capable of로 들어가는 경우에 capable 이 두 개 다 알고 가셔야 되는 게 B입니다. 그래서 그거 오답이었지만 좀 정리를 하시고 얘는요. 익숙해진, 익숙한이란 뜻의 형용사로서 쓰여지는 형태가 이거죠. be accustomed가 들어왔으면 뒤에 오는 구성으로는 to 다음에 이걸 많이 묻습니다. be accustomed to 명사. 그러니까 얘는 제가 아까도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느냐 명사가 오느냐 이런 구별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얘는 be accustomed to 명사예요. 절대 to 동사 원형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사거나 ing거나가 오지 동사 원형이 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뜻은 익숙한, 익숙해진입니다. 자, dedicated는 알죠? 그죠?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의미적으로 맞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정답이 A였던 문제입니다. 자, 파트 6는 두 지문을 준비를 했어요. 파트 6. 그거 가면서 또 6만의 포인트 연결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파트 6 지문은 instructions 지문입니다. 요 오랜만에 나왔죠. 지침. 지시사항인데 지침이나 지시사항답게 지금 지문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나름 어떤 식의 지문이라도 한번 보고 출발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잡아주고요. 이런 시제 문제, 자, 요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시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시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지침이라는 지문의 성격상 어떤 시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요거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보고 출발하시길 바래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어떤 거에 대한 지침입니까? 너의 계좌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진 지침이었네요. 자, IT팀이요. 추천을 한답니다. 변경하는 것을요. 너의 직원 계좌 비밀번호를 이렇게 해서 어떤 것에 대한 지침인지 조금 느낌이 들어옵니다. 자, 제가 뭐 하고 있죠? 지금 독해를 하고 있어요. 파6는 읽어가면서 푸셔야 됩니다. 모든 지문에 대한 이 문제들이요. 해석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제의 정답이 앞쪽이나 뒤쪽에서 같이 종합돼서 들어가는 경우 혹은 여기에 정답이 중간중간에 나오지 않고 한참 마지막에 어떤 것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경우 막 이렇게까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를 종합해가면서 푸셔야 된다. 그걸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지금도 그 느낌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IT팀이요.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직원 계좌 비밀번호를 갖다 변경하는 것을 6주라는 말이 들어와서 여기서 다양한 어휘나 문법적으로 문제가 좀 들어왔네요. 자, 이거는 사실은 every만 보고도 다른 거 다 탈락시키고 바로 정답 적을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every는 크게 두 가지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단수를 받아줄 때, 단수 가산명사를 받을 때 가장 일반적인 every의 용례로서 이럴 때의 번역은 모든이라고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단수 가산명사, every book, every computer, every mouse라든지 every keyboard라든지 그냥 단수 가산명사를 평범하게 받게 되면 모든 명사입니다. 그런데 얘가요, 시간의 개념의 명사를 받는다거나 거리의 개념의 명사를 받게 됐을 때는요. 단복수가 다 된다는 특징을 갖고요. 해석적으로도 모든이라고 되어지지 않고 마다라고 번역이 들어간다는 점,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쉽게 뚫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뒤에 뭐가 왔습니까? 시간적 개념의 명사가 왔다는 점. 그런데 보기에 every가 있다는 점은 빠르게 이 포인트를 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every가 들어갔을 때 번역은 뭐가 되는 겁니까? 6주마다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지금 어떤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라는 일종의 지침이었고요. 자, 이 IT팀은요. 너의 직원 계좌 비밀번호를 갖다가 6주마다 변경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추천합니다. 라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그인 하시고 이렇게 바꾸시고 쭉 지침이 들어갔다는 거.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여기까지만 보고서도 해석적으로 가장 좋았던 보기였죠. 그래서 every가 정답이었고 just는 아시겠지만 just는 단지 그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 IT팀이 직원 비밀번호를 갖다가 변경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단지 6주. 이건 해석이 너무 어색했죠. 그래서 just 자체가 보통 이렇게 숫자를 받아주는 표현으로서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해석적인 연결이 어색했기 때문에 소거시켰으면 되고요. until은 있잖아요. 뒤에 시점을 받는다는 점에서 소거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이 뒤에 6weeks라는 것은요. 이 시간 명사 중에서도 6주, 3개월, 4개월, 7일, 8년 이런 식의 개념은 다 기간적 개념의 명사거든요. 시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7시, 다음 주 월요일,
3월 3일 뭐 이런 게 시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until은 뒤에 시점이 오지 기간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얘도 좀 소거시켰으면 되는 거고 자, next 6weeks도 역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후 6주라고 해서 만약에 향후 6주 이내에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장려합니다라고 하면 앞에 within이라도 좀 있어요. within the next 6weeks가 있으면 말이 나쁘진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아니라 그냥 다음 6주만 달랑 있는 상황에서의 해석 연결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6주마다 저희가 비밀번호 바꾸는 것을 장려합니다. 요 현재 시제가 왔다는 점도 뭐뭐마다라는 주기 표현을 갖다가 잡아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죠. 현재 시제하면 반복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복 빈도 부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조합이다. 이런 거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주마다 변경하는 걸 장려합니다. 나왔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그인 하십시오. 회사 시스템에 네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자, 그 다음에 12번에 뭔가 after부터 해서 both까지 다양한 품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구조를 보면요. Your employee center page appears라고 해서 주어 다음에 동사까지 연결해서 쉼표까지 하나의 절. 그 다음에 뒤쪽에 go to the my setting page라고 해서 명령문이죠. 이거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 뭐뭐 하십시오. 그 명령문도 명령문대로 하나의 완벽한 절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주거든요. 그럼 앞에 주어 동사 뒤에 하나의 절. 그러니까 즉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은 여기 12번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 일단 품사적으로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접속사 고를 생각으로 보시면 either하고 both는 접속사 역할 안 하니까 이 아니면 얘가 정답인데 해석적으로 봤을 때요. 너의 직원 센터 페이지가 나타난 다음에 이쪽 탭으로 가셔가지고 패스워드 인포메이션을 선택을 하십시오라는 거니까 한 다음에라는 얘기지 임에도 불구하고 해석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6도 이번 회차가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번 회차가 파6가 시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출제가 됐는데 자, 그럼 이제 그 시스템이 너로 하여금 너의 현재 패스워드를 엔터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갖다가 내려준다, 지시를 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이제 현존하는 패스워드도 치고 새로운 패스워드도 치게끔 인스트럭트 할 것이다. 자, 제가 지금 해석하는 데서 벌써 드러났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글이었습니까? 우리가 동사 문제는 수태시를 해주는데 결국 파트 6는 보이다시피 항상 시제까지 가게끔 만들어줘요. 스위치에서 안 되는 거 딱히 없었죠. 태가 다 능동태죠. 시제까지 간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전체적으로 지침 글이었고 자, 패스워드를 저희가 6주마다 바꾸는 걸 장려합니다 라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하시고요. 다 명령문이에요. 그 다음에 가십시오. 이 페이지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select 하시고 패스워드 인포메이션을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당신의 현존하고 있는 이 패스워드와 새로운 패스워드를 갖다가 입력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가세요라는 거니까 명령문 자체가 미래에 뭐뭐 하세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끌어진 것도 거기 일단 가시면 이런 걸 가끔 하게끔 할 것입니다. 지침을 갖다가 줄 것입니다라고 해서 미래 쪽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과거거나 대과거기 때문에 미래에 뭐뭐 할 것입니다라는 상관이 없고요. 근데 미래 완료는 반드시 어떨 때 쓰이는 거냐면 미래까지 지속을 담을 때 우리가 will have pp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제 명칭이 미래 완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미래 완료는요. 미래 완료될 일 아닌가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큰일 나요. 미래까지 지속이 돼가서 완료가 된다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지침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도 지침을 내리고 있는 중이며 그것이 미래까지 이어져 가가지고 미래에 끝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여기로 가면 그 시점에 미래에 뭐를 할 것이다기 때문에 그냥 미래 시제가 맞았지 미래 완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요 다음 달에 뭐 부산으로 이사를 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미래 완료를 쓸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이사하고 있는 중이 지속이 돼가지고 다음 달에 이사를 부산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음 달 됐을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얘기니까 미래 완료를 갖다 그 시점에서는 I will have moved라는 얘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 완료에 대한 오해를 좀 푸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일반 미래 시제가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장 삽입 향해서 쭉 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너가 안전한 패스워드를 만드는 것은 secure, 안전한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여기서 쓰인 거예요. With no fewer than 8 characters니까 8자보다 적지 않은 안전한 패스워드를 만드세요. 라고 해서 적어도 하나의 숫자나 기호를 포함하는 이렇게 들어왔고요. 14번에 뭔가 문장 삽입에 들어가고 자, 네가 일단 이 변화를 갖다 행한 다음에 당신은 로그아웃 하셔야 되고 다시 로그인 하셔야 될 겁니다. 새로운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하면서 지침이 끝났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거 어때요?
저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보다도 항상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8-6의 문장 삽입은요. 이게 7의 문장 삽입도 비슷한 게 있는데 대명사로 이끌어지는 거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기다 아니다가 보통 테스트하기 제일 쉬운 거거든요. 여기서 대명사로 이끌어진 것이 두 개가 있는데 you로 이끌어진 것이 있고 they로 이끌어진 것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you라는 대명사는 그닥 도움은 안 돼요, 사실. 근데 they나 it이나 these 있죠. 요런 애들은 특히나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사실 you는 어떤 시점에도 훅 들어올 수 있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까지 막 단서가 좋은 건 아닌데 they나 it이나 these는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they니까 복수 사람이나 복수 사물이 있어야 바로 다음 문장이 이끌어질 수가 있겠죠. it은 바로 앞에 단수 사물에 대한 얘기가 재지칭되는 것이고 these 마찬가지로 어떤 복수적인 대상이 뭔가가 있을 때 이것들은이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내려보기보다도 대명사로 연결된 게 있으면 먼저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they로 이끌어져 가지고 포함하면 안 됩니다. 자, name들을요 아니면 word들을요 that can be guessed easily니까 쉽게 guess가 쉽게 상상이 쉽게 추측이 되어질 수 있는 이름들이라든지 단어들을 갖다가 포함하면 안 됩니다. 인데 여기서 they가 이 시점에 들어가게 된다면 뭘 지칭하겠습니까? 앞서 있었던 어떤 복수적인 명사에 대한 재지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a characters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받아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게 they겠죠. 이 8글자가 넘지 않도록 아니면 패스워드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8글자가 넘지 않은 이 패스워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들어와가지고 이 8글자가 포함하면 안 됩니다. 쉽게 추측이 될 수 있는 단어라든지 이름을요. 라고 연결이 깔끔하게 돼 있으면 역시나 대명사적인 건 기다 아니다 테스트하기 쉬운데 이거 좋잖아요. 정답 딱 찍어주면 됐었던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잡아두시고 자, 이거 뭐 A, B, C, D가 지금 A, B, A, B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답은 D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 기준으로는요. 그러니까 정답이 D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정답을 한번 찾고 나서 보시면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답인 정도로 한번 체크업 해주는 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 정도로 좀 잡아줬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시점에 들어갈 만한 표현으로 이 해석이 다 맞지 않은 것 이었고요. 자, 제가 한 질문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8-6의 두 번째 세트는 이메일로 출제가 된 지문의 변형을 갖고 왔는데 자, 일단 이메일 지문으로서 제목이 가능한 파서블 가능성 있는 투어가 제목으로 들어왔던 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얘기하게 돼서 참 좋았다. 너에게 너의 렉처 이후에 너의 강연 후에 너하고 얘기해서 참 좋았다. 그러니까 어떤 너라는 사람의 강연을 듣고 나서 그거에 이어져서 얘기를 했다는 점이 좋았다는 거 뭔가 얘기를 나눈 게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전치사 자리가 뭔가가 출제가 돼가지고 뒤에 심포지움이라는 고유명사가 지금 들어왔어요. 학술 토론이죠. 그죠? 심포지움 last Tuesday로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 앞에 있었던 lecture라는 단어가 그렇거든요. 얘가 어떤 전치사적인 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lecture는 보통 여기다 쓸게요. lecture 다음에 lecture on 이런 거 좋습니다. 뭐뭐에 대한 강의 아니면 lecture about 이런 거 되게 많이 써요. 뭐뭐에 대한 강의, 강연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출제가 된 것도 아니며 뒤에 이런 것에 대한 강연이라고 해서 심포지움, 학술 토론에 대한 강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술 토론에서의 강연이었겠죠. 그러니까 on과 about이 많이 쓰이는 명사긴 한데 그런 전치사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명사가 뒤에 이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배제를 하고 보시고 지금 뒤쪽에 뭡니까? 어떤 장소류라든지 행사류의 표현이 들어왔을 때 그런 곳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행사나 세부적인 장소에서의를 뜻하는 at이 그냥 해석상 정답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포지움에서의 당신의 강연에 이어서 그 후에 너랑 얘기해서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A 정답이었던 문제고 뭐뭐로부터 뭐뭐와 함께 어펀하자마자는 해석이 맞지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요건 역시 또 시제 문제 나온 거 보이시죠? Find 시리즈로서. 나는 너의 연구 주제를 굉장히 흥미있다고. 자, find가 여기서 구조가 자, 굉장히 find는 오형식적인 쓰임새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목적어가 여기 보시면 your research subject가 목적어였습니다. 너의 연구 주제. 그 다음 뒤에 quite interesting이라는 게 목적 보호로 형용사 표현이 지금 부사 플러스 형용사로 들어와 가지고요. 오형식으로서의 find가 쓰였다라는 점을 여기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형식으로 쓰일 때 find 해석은 찾다가 아니죠.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자, 나는요, 너의 연구 주제를 매우 흥미있다고 여기다로서의 해석을 잡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지난 Tuesday,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에 있었던 심포지움에서 얘기해서 참 좋았다. 너의 강연에 이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너의 강연이라는 거에 대한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강연은 과거에 발생을 했고 그거를 지금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흥미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봤을 때 과거 시제였던 D가 정답인 문제입니다. 파식스니까 이렇게 조금 더 맥락을 짧게 가는데 조금 더 종합을 해서 보시게 되면 좀 쉽게 뚫리는 문제였죠. 그래서 참 흥미있다고 여겼습니다. 생각했습니다고. 자, 요거를 과거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would have pp는요. 가정법에서나 쓸 법한 표현으로서 뭐뭐 했었을 텐데 라는 표현이에요. 가정법, 그러니까 if절과 주절이 있을 때 주절에서 would have pp가 되면 만약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동사 표현이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의미적으로. 다른 건 과거를 말하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 가서 문제 보면서 얘기를 가보도록 하죠. 자, 요거 형용사 어휘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굉장히 너의 주제를 갖다 흥미있다고 여겼습니다가 나온 다음에 자, 내가 좀 후속으로서 팔로우업 하고 싶습니다. 너의 generous offer, 너의 관대한 제안에 대해서 자, 이 투어를 하게끔 해주는 이 실험실에 그리고 거기서 근로자들을 만나는 그러니까 유라는 사람이 나한테 제안을 했던 거야. 여기 와가지고 랩 투어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관대한 어퍼에 대해서 제가 팔로우업 하고 싶습니다라고 좀 본론을 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는 얘기가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나는요. 다른 컨퍼런스를 조만간 가야 된대. 참석해야 된대. 그래서 이럴 것이다. 나로 하여금 arrange 해보는 것이 시간을요. to drop by. drop by가 들리다죠. 들르다. the lab this month라고 해서 이번 달에 그 랩 가는 것은 조금 이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랩에 들릴 만한 시간을 어레인지 해보는 것이 참 이럴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야? 조만간에 near future에 전화를 너하고 좀 해가지고 전화를 좀 하고 싶다. 자, to set a date after June 1st라고 해서 6월 1일 이후로 날짜를 잡아보는 것에 대해서 전화를 좀 해보고 싶다 하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놓고 이제 맥락을 보시면 이번 달에는 내가 조만간 컨퍼런스 하나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식스는 길게 보다 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너무 성급하게 여기까지만 보고 풀라 그러면 확실하게 잘 보이지가 않죠. 뒤쪽에 6월 1일 이후로 날짜를 잡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달에 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번 달에 갈 만한 시간을 어레인지 해보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맞겠죠.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조만간에 6월 1일 이후로 날짜 잡는 것에 대해서 전화통화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자, 약간 좀 길게 보시고 어휘 문제 뚫어주는 거 파식스에서의 그 능력, 스킬 그런 부분 좀 잡아드리고 자, 마지막 문제 문장은 삽입이었습니다. 매진말 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풀기가 좀 수월하겠죠. 다 전체 종합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딱 보시게 되니까요. 이번엔 대명사로 이끌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해석적인 부분을 보시고 좀 대조해서 풀어주시는 것인데 어떤 얘기가 앞에 있었죠? 조만간에 전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6월 1일 이후로 날짜 잡는 것에 대해서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답이었던 게 이거였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나한테 답장을 주세요 라는 얘기가 뭡니까? 다음 답장하실 때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는 소리죠. Please get back to me with your number by next Monday니까 자, 이 조만간의 미래에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 6월 1일 이후에 날짜 잡는 거에 대해서니까 전화번호 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런 걸 가지고 답장을 좀 주세요라는 이 얘기는 마지막 매진말 쪽으로 연결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이런 거 어때요? 내가 이와 같은 늦은 시간에 답장한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유감입니다. 아니 뭐 이메일 쓰는데 늦은 시간 뭐 그런 것도 뭐 아니고 시간적으로 지금 늦은 시간이라는 말 나온 것도 아니니까 이런 거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죠? 자, 그다음 다음 컨퍼런스에서 당신이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라는 거니까 다음 컨퍼런스에 또 만난다는 얘기 없었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또 다른 컨퍼런스 조만간 갈 거라고 해서 일정 못 맞추겠다 이런 얘기했던 거지. 막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Hopefully 이 정보는요. 너의 연구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니 무슨 정보를 줬다고 도움되기를 연구에서 희망한대. 말이 되지 않았죠. 정답 D였던 문제입니다. 자, 이번 회차는 조금 난이도가 RC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포인트 위주로 좀 전달을 많이 해드리려고 해서 추가 포인트를 많이 준비했었어요. 자, 그래서 푸는 식의 방식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것과 제가 추가 포인트를 문법적인 부분 더 얹혀드린 것들 이런 걸 좀 추가적으로 리뷰하셔가지고 자, 우리가 이번에 11월 12일자 토익은 끝났습니다만 11월 말과 12월 말에 올해 2번의 토익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살 더 먹기 전에 이번 연도 안에 토익을 끝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끝까지 챙겨보신 분들은 수고 굉장히 많으셨겠지만 복습하면서 한 번 더 다잡으시면 좋은 포인트가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토익 시험 잘 보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파고다 어학원 1타 토익팀의 RC 강사 천성배 강사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